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화로운 하루를 기대했는데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분노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이유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돌멩이처럼 누군가의 분노 역시 오랜 시간 쌓여온 아픔과 상처의 결정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평화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동안 미처 몰랐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우리의 평화도 지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처법이 아닌 깊은 이해와 지혜가 필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평화로운 관계를 갈망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감정 기복에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각의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한 것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첫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과민 반응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장난감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은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반응의 이면에는 대개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 아래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과민 반응 뒤에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의 전이 현상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는 것처럼 한 상황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분노를 전혀 다른 상황에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 물방울 하나가 더해져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통제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과도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식사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고집하거나 집안 물건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화를 내는 것이 그 예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존감의 방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를 분노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대부분 깊은 불안감과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가시 돋친 선인장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겪어온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기, 급격한 산업화 시대, IMF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 혁명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불안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때로는 분노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지, 왜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아 자꾸만 아픈 것처럼 그들의 분노도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의 저하, 사회적 역할의 감소, 경제적 불안감,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오다가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가진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습관도 적절한 이해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대응책이 아닌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대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진정해요. 화내지 마세요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잠시 침묵하며 깊이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선인들은 말씀하셨죠. 침묵은 금이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침묵의 시간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우리 또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이것은 결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감정 자체는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치 오랫동안 가뭄이 든 땅에 내리는 봄비처럼 진심 어린 공감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적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화의 방향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질문으로 대화의 방향을 해결책 모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는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상대방의 주의를 분노에서 해결책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때로는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방식으로 말이죠.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해의 깊이 더하기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있는 진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해 보세요. 요즘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모든 상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려 하지 마세요. 각각의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감정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저도 많이 힘들어요. 같이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대처 방법들이 단순히 순간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수를 가꾸는 것처럼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족들과 마주할 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전체적인 가족 관계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진리들을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화를 내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화를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등 자신만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자기 돌봄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타인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의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인내심은 이러한 관계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더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꾸준히 자라나듯 우리의 관계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 거죠.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